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는 사람한테도 희망은 있다. 왜냐하면은 모든 자격 시험이 그렇지만 특히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자격 시험에 있어서는 운칠기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운칠기삼. 그래서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다 싶어도 희망은 있다는 게 희망마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운칠기삼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러세요. 시험 칠 때마다, 네, 시험 칠 때마다, 시험 칠 때마다 점수도 잘 나와. 그래서 반대로 자만하면 안 된다. 운칠기삼이기 때문에. 운이 나빠가지고 하필 열심히 했는데 점수도 잘 나오던 사람인데 하필이면 내가 좀 자신 없는 부분들만 위주로 많이 나와보는 게. 그건 제가 왜 이러냐면 제가 자격증을 갖고 있거든. 갖고 있는데 완전히 운칠기삼으로 자격증 딴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요? 공부 안 했지. 공부를 뭐 해요? 전 부동산 학계론 하나도 몰라요. 알았어요. 학계론은 하나도 몰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기 시작했는데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세 번째 합격했어요. 그 세 번째 합격한 게 계론 하나도 모르는데 그럼 과락 나와야 될 거 아이가. 근데 과락이 안 나왔던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세 번째 치는 시험의 계론에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묻는 문항수가 좀 상대적으로 앞에 시험보다도 많이 나온 거예요. 정책은 평소에 뉴스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법 공부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 그 정책 부분은. 그래서 그쪽 부분이 문항수가 좀 더 나오는 바람에 과락을 넘긴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해됩니까? 제가 세법 시옷도 몰라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시옷도 모르는데 과락 면하는 거지. 왜? 공시법을 감으로 맞추면 되니까. 공시시해법을 40점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시험 칠 때는 공법하고 법령시험을 두 과목을 강의했기 때문에 그 두 과목은 무조건 8, 90점 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공시시해법은 과락만 넘기면 되는 거야. 그럼 세법 빵점 맞도 하나도 못 풀어도 그러세요. 공시법 감으로 맞춰가 그러세요. 그 실무적으로도 조금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러세요. 등기고 볼 줄 알고 대장 볼 줄 알고 감으로 과락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 못달이라고 생각했어. 무슨 과목 때문에 1차에 계론하고 2차에 세법 때문에 그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특히 1차에 계론 때 기억도 몰라요.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자격증 따가 써물 때도 없는데 자격증 따기 위해서 개론책 피놓고 공부했겠어요? 안 해요. 세법책 피놓고 공부했겠어요? 안 해요. 따면 따는 기고 안 따면 따는 기고 그만이지. 그런데 이제 원수도 내가 안 냈어요. 학원에 총무가 대신 내준 거야. 사진 없다고 하니까 이거 벽에 써보있어. 내 찍을게. 쥐가 알아서 내는 거야. 그 내놓은 거야. 그거 그냥 치는 거지. 어차피 그때 당시에는 시험장에 가가 수험생들 시험 잘 치라고 하우디우도 아침에 했다 안 했다? 했다 말이지. 하는 김에 하우디우도 하고 같이 들어갑시다. 그 시험 치는 거지. 운칠기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합격해도 자만하면 안 되고 불합격해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걸 운칠기삼이 있어요. 자만하면 안 돼. 이렇게. 자, 그 다음 1번 문제로 갑시다. 71페이지. 일반 중개계약 주제로 들어갑니다. 틀린 것은 1. 중개업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 동그라미 딱 칩니다.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칠판 봐봐요. 그래서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일반 중개계약 조문이 요렇게 돼 있다. 요리 돼 있다. 요렇게 돼 있어. 봐봐요. 법제 22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이런 1, 2, 3, 4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여기 보니까 거래 예정 가격 있는구나. 있잖아.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잖아. 그렇죠?
아주 쉽게 낸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봐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 수험생 또 많이 틀려. 요 내용. 여기 분명히 법조문에는 무슨 가격이라고 돼 있다?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돼 있어. 글자가. 알겠죠? 예정 딱 띄면 거래 가격이죠. 예정 들어간 거하고 빠진 거하고 뜻이 같나 다르나? 다르겠지 당연히. 근데 예정이라고 돼 있어. 그렇죠? 이 거래정 가격이 어떤 가격을 의미하는지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그렇죠? 시험에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5번 시험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맞추고 다른 수험생 다 틀리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하고 틀리는 거예요. 설명 안 하거든. 바쁜데 뭐 설명 안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래정 가격이 뭔지 한번 따져볼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은 무슨 가격? 희망 가격, 의견 가격, 조정 가격, 성약 가격의 단계를 거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단어의 의미가 다 같다 다르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되는 요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이 네 단어 중에서 보면 어느 가격을 가리키는 거냐 이 말이지. 거래정 가격은 중개 의뢰 계약 단계이므로 의뢰인의 무슨 가격을 의미한다? 희망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희망 가격. 이걸 법조문 만든 사람이 뭐라고 글씨를 써놨다?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써놓은 거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의뢰인의 희망 가격이야. 나는 이 집을 5억에 팔고자 합니다. 그렇죠? 매수인은 나는 이 집을 갖다가 3억에 사고 싶습니다. 그 희망 가격을 뭐다?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써놓은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면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확인 설명하는 단계가 있나 없나? 있잖아요. 누구한테 확인 설명합니까? 매수인한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설명하죠. 그 설명할 내용 중에도 거래 예정 가격이 있다 없다? 있어요. 거래 예정 가격을 설명해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리는데 뭐다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죠? 알겠어요? 안 나죠? 봐봐요. 봐봐. 비 줘야 돼. 5번 시험 이거 꼭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사항의 범위가 시행령에 있는데 1번부터 몇 번까지? 12번까지. 5번 시험 이거 나옵니다. 알겠어요? 나오는데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요 버리 것도 뭐로 돼 있노? 거래 예정 금액이나 가격이나 거래 예정 금액 예정 들어가 있잖아. 이거는 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확인해가 설명하라는 거잖아. 의뢰인이 의뢰할 때 희망하는 가격이 아니잖아. 그런데 글자가 똑같이 뭐 거래 예정 금액 돼 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거래 예정 금액, 확인 설명할 사항인 거래 예정 금액은 그래 요 무슨 가격을 의미? 의견 가격을 의미해놨죠. 의견 가격을 의미해놨어. 알겠어요? 자, 봐봐요. 희망 가격 다음에 뭐 있노? 의견 가격이 난 거야. 알겠어요? 좋은 가격, 조언해준다. 조언해준다. 알겠어요? 이 가격하고 이건 다르잖아. 알겠어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적어놓은 거래정 가격은 희망 가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하는 거래정 금액은 뭐? 의견 가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글자는 똑같아도 그 뜻이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럼 자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시키면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죠.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회사항에도 금액이 적히지나 안 적히지나? 적히죠. 그때는 적혀지는 금액은 거래 예정 가격이 아니고 뭐고? 거래 가격이지. 예정이 떨어지겠지? 그럼 그 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이 네 가격 중에서 무슨 가격? 요 성약 가격을 가리키는 거야. 성약 가격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의미가 달라. 알겠어요?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저 서식에 적는 금액, 요 서식에 적는 금액, 다 뭔가 금액을 적지만 그 금액의 의미가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깨달으려고 하면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 이 가격은 뭐고 이 말이지 이거. 이때까지 요거 세 개는 다 점검했잖아. 이거는 뭐고라는 거야. 잘 들어야. 조정 가격, 매개 가격이라고 해놓고 성약 가격, 최종 가격이라고 해놨는데, 잘 봐요.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 사정 변경의 원칙 하는 말 들었나 안 들었나?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 하는 말 들었나 안 들었나? 들었지? 자, 봐봐요. 우리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10억의 매매 계약 체결하기로 합의 봤어. 이제 매매 계약서 작성하려고 한다 이 말이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IMF 터져버렸어요. IMF 터져가지고 그 매매한 10억짜리 아파트 부동산이 폭락을 해버렸어. 얼마로? 5억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사정이 변경됐나 안 됐나? 매매 계약 도장 찍었나 안 찍었나? 아직 안 찍었지. 근데 원래 합의는 얼마로 했노? 10억을. 근데 5억으로 폭락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IMF 터지는 바람에. 그런데 우리들이 합의를 10억 했다고 10억으로 강제시키면 두 사람 사이에 불공정하나 안 공정하나? 불공정하다. 그럼 그 사정 변경을 고려해가지고 변경된 사정을 고려해가 계약에 관해서 합의를 새로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런 사정 변경이 없어.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 가격하고 이 가격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가격하고 이 가격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 사이에 뭐다? 사정 변경이 생기면은 이 가격과 이 가격은 다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되겠죠? 그렇죠? 그런 게 이런 거 나오면 5분씩 만약에 이 논리가 나오면 이 금액의 의미가 이걸 가리키는 거다 하는 거 이런 게 시험 지금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 운이 좋은 거고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걸 못 들은 사람은 뭐다 틀려보면 운이 떨어진 게 아니고 운이 나쁜 거고 그런 게야. 알겠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 알겠어요? 그걸 낼지 안 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은행식 출제냐 합숙 출제냐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문제은행식 출제 같으면 여러분들 다 합격시켜버려요. 100% 다 합격시켜버립니다. 자, 그 다음 1번 몇 번 하다가 2번 2번 공인중개사 법령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시 서식을 정하고 있나 안 정하고 있나? 정하고 있잖아. 일반 중개계약서 양식이 있잖아. 양식 정하고는 있잖아. 정하고 있지만 꼭 그걸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라는 거지. 3번 의뢰인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또 의뢰해도 되나 안 되나? 되지. 그게 무슨 중개계약이다? 일반 중개계약이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옵니까? 없습니까?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자, 제가 평소에 이런 말 했잖아요. 법은 지금 이 법을 물어보고 있잖아. 시험 문제가 법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잖아. 규정이 있고 그가 중요하다겠나 안 중요하다겠나? 중요하다겠다. 그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교부한 것까지는 좋아요. 좋았는데 알겠어요. 3년간 보존해라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X가 X잖아. 알겠어요. X잖아. 알겠어요. X잖아. 이 서식 요 뭐라고 돼 있노? 권장 서식 돼 있잖아. 이 서식 사용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이 서식을 작성해가 교부해 줬어요. 이 서식을 3년간 보관해라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 X잖아. 알겠어요. X잖아. 자, 칠판 봅니다. 지금 무슨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라요. 전속 중개계약이라요. 알겠어요. 전속 중개계약이라요. 알겠어요. 자, 이거 봐봐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체결한 때에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해놨잖아.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다 해놨잖아. 이건 무슨 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그럼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 교부했다라면은 3년간 보존해라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어요?
둘 리가 없지. 왜 없느냐? 에? 왜 없습니까? 이 일반 중개업소는 뭐다? 권장수식인데 뭐 사용 안 해도 되는데 뭐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까 봤던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서는 뭐고? 의무사용소식 아이가? 그럼 꼭 써야 되고 꼭 작성했으면 몇 년간 보존해라 3년간 보존해라 그런 규정 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규정이 있고 없고를 잘 점검해라 했잖아 제가. 그래서 그럴듯하다 싶어도 3년간 보존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규정이 없으면 그거는 X야. 그래서 그 다음 1번에 5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 있나 없나? 없어요. 남 좋은 일 시킬 필요 뭐 있노 이 말이지. 그런데 지문 바꾸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자신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오라, 알겠어요.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은 공개할 수 있다 하면 뭐? 오라, 알겠어요. 의무 없다 해도 공개할 수 있다 해도 뭐? 오라, 알겠어요. 근데 공개하여야 한다 하면 뭐고? X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제가 벌써 지문 하나 갖고 3번이나 바꿔놨어요. 2번에 옳은 것은 1. 일반 중개계약의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될 의무 있나? 없잖아요. 권장인데. 2번 중개원의 작성 요청에 따라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해놨습니다. 틀렸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 자, 칠판 봐봐요. 요거.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적어놨어. 그럼 지금 조문을 봤디. 그러면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에 응하여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 있나? 없잖아. 그럼 요청 받아도 응하지 않아도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 아닌데 뭐 업무 정지가 어떻고 티 나오면 될까? 되나?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게 됩니다. 그럼 이 자체도 봐봐요. 요청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요청해도 그만 뭐 안 해도 그만이다. 알겠어요? 법조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현실에서는 이 조문이 있으나 만악하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뢰인으로서 이 조문이 있다 하는 걸 알았어. 아는 국민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청 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 자유잖아. 알겠어요? 요청했다 칩시다. 개업공인중개사 일반 중개약 작성합시다 라고 요청했다 칩시다. 그럼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응할 의무 있나? 없잖아. 법적 의무는 없는데 뭐다 거절해도 된다는 거잖아. 근데 현실에서는 거절 하나 뭐하나?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뭐 하잖아. 고객이 요청하는데 거절한다는 건 다른 집에 가 있어라는 것도 되나?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요렇게만 해놓은 거야. 알겠어요? 요렇게만 법을 만들어 놔도 의뢰인이 유식해가지고 이 조문이 법에 있다 하는 거 알기만 알면은 의뢰인이 요청한다 안 한다? 하겠지. 알겠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절 못 하겠지.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 작성하겠지.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도 서면화 되겠지. 그걸 입법자인 국토교통부가 노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뭐 의뢰인이 이 조문이 있는지 알아야 말이지. 모르는데 뭐. 무슨 소리인지 알죠? 대한민국 국민들 치고 알겠어요? 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다 하는 거 아는 국민들 잘 맞나?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 몰라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어. 양심에 찔리는 짓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위반될 일 없어. 길거리 가다가 노상 방류하면 양심에 찔린다 안 찔린다? 뭐 불법인 거예요. 법 몰라도 그 불법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양심이 안 찔리면 불법도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 그래요. 그 다음 2번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에 표현된 서식을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을 작성한 경우 작성 안 해도 되는데 작성했으면 이에 서명 및 날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지요. 작성했으면. 근데 무슨 단어가 틀려붙다?
아니, 해야 한다가 틀린 게 아니고, 해야 한다가 틀린 게 아니고, 그 앞에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했잖아. 작성 지가 했으면 서명 날인 해야지. 해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밑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아, 갈 게 아니고 봐봐요. 어이, 봐봐. 일반 중개와 전속 중개계약서의 계약자가 양식에 보면 요 뭐랬다. 동그라미 안 치놨나요? 동그라미. 에? 제 자료에 요거 갖고 알겠어요. 장난치는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놨다 하는 건 정확하게 보라는 소리잖아요. 알겠어요? 에? 그러고 요 한 봐봐요. 요것도 동그라미 와 치놨겠노? 요것도 왜 동그라미 치놨겠노? 그렇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하는 거 있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출제거리가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는 게야. 알겠어요? 거기다가 요도 동그라미 치고 요도 동그라미, 의뢰인조차도 뭐다? 또는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런 거 봐두라고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가 주의 많어. 알겠어요? 이 PPT 만들면서 이 동그라미 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컴퓨터 잘 못 다루마. 그러세요. 이거 동그라미 위에 치는 거 그거 아는데도 30분 걸리가 치는 긴데. 그러세요. 자, 다시 교재로 들어왔어. 그러세요. 2번에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원의 무슨 요청이 없는 한,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준다 하는데, 공개 요청이 있고 없고 떠나서 지금 무슨 중개 계약에 관한 문제고 일반에 관한 문제인데 정보 공개 의무 있나? 없잖아요. 그 X 알겠어요. 옳은 것은 3번이에요. 뒷페이지 일반 중개계약 체결 시 의뢰인이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기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라는 거야. 기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라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잖아. 이거 아닙니까? 이거 네 가지 아닌 걸 찾아라라는 소리야. 이거 네 가지 아닌 걸 찾아라라는 소리야. 그렇지? 단순히 외우는 걸 좋아하는 수험생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잖아. 그럼 답 몇 번이고? 응? 또 봐야 됩니까? 봐야 되나? 그 2번 아이가 2번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아이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디서 봤던 기가 안 봤던 기가? 머릿속에 외웠던 거 맞죠? 2번도. 그 확인 설명 사항에 나오는 거 아이가. 알겠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전혀 엉뚱한 걸 이렇게 답으로 안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응? 이거 물으면 또 이거 물으면 여러분들 원래 이 지문 나오면 또 여러분들 운 좋은 거예요. 자, 이거 뭐로 돼 있나? 보수 돼 있지. 그 앞에 뭐 돼 있나?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입니다. 그럼 중개 의뢰할 때부터 중개 보수를 얼마 지급하기로 약정해가 적어 넣으라는 소리잖아. 근데 중개 보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뭐고? 거래 예정 가격이야.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중개 보수는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래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가 받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 받나? 거래 가격. 맞죠? 그럼 거래 가격이라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아. 그러면 봐봐. 이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된 중개보수 금액은 나중에 중개 완성 시에 받는 중개보수 금액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 실제로 물어야 돼, 시험에서는. 알겠어요? 근데 출제위원들도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이런 출제거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알겠어요? 그게 운칠기사입니다. 저는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지고, 알겠어요? 우리 출자로 들어간 출제위원들이 다 사람이잖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알겠어요?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시험 문제를 제대로 사명감 있게 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 그것도 운치잖아. 어떤 출제인이 들어갈지 여러분 운에 달린 거잖아. 알겠어요? 그럼 4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계약을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놨는데 1. 전속중개 유효기간 내에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해놨습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해도 되나 안 되나? 되잖아요. 무슨 돈을 지불 안 하니까. 위약금 지불 안 하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면 1번 지문을 바꿔서 읽어볼게요. 독점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하면 뭐? O예요. O. 독점 중개계약이. 왜? 그 경우에도 독점은 그 경우에도 위약금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줘야 되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앞에 단어를 뭘 바꿔버리면 이게 O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2번 전속중개를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놨어요. 알겠어요? 뭡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또 이것도 안 해왔잖아. 또 안 받았잖아. 알겠어요? 자, 이거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정보 공개해야 된다 하는 건 알죠? 뭐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1번부터 이런 걸 공개하라고 돼 있잖아. 이런 걸 공개하라고 돼 있잖아. 알겠어요? 이거 뭐 돼 있노?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도 정보 공개할 사항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잖아. 알겠습니까? 들어가잖아. 알겠어요?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틀려봤잖아요. 알겠어요? 됐죠? 3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를 접수하여 그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법 시행규칙이 별지 서식 중개계약서,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개계약서 줄 거 봐봐요.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개계약서 그거 줄 거 봐봐. 네? 그게 뭐예요?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개계약서 그게 뭐예요? 어? 이 기출문제네. 20회 기출된 지문이네.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공부한 바대로라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단어가 기억돼 있어. 전속중개계약서. 맞나? 맞죠? 그런데 시험 지문에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개계약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하고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그럼 바꿔가 읽어봐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접수하여 그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속 중개계약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돼 있나? 아까 봤잖아. 함께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없었잖아. 그럼 O가 X가 X잖아. 맞죠? 제가 다 표시해 놓은 데서 시험 지문 만들고 있잖아. 출제 포인트들을 다 해놨잖아. 그런데 봐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맨날 이 단어로 공부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전 중개계약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도대체 뭐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쓸지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봐봐. 뭐고? 공인중개사법이 이 법 아이가? 맞죠?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아이가?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아이가? 그게 전속중개계약서 아이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출제위원이 이렇게 표현을 바꿔낸 거는 알겠어요? 여러분들 애먹이라고 그리 한 건데 알겠어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겠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보는 모든 서식은 다 어디에 정해놨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이 뭐고? 시행규칙 아이가?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런 이야기를 통틀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됐고 4번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똑같이 써놨네. 밑에 또 전속중개계약서라고 바꿔서 보면 알아채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요.
기재란에는 권리 이전령과 권리 취득령으로 뭐 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 권리 이전령과 취득령으로 뭐 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 해놨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거는 그림을 제가 안 그려놨어요. 그림을 안 그려놨는데 자, 생각을 해봐요. 잘 들어봐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중개계약서든 중개의뢰계약 체계 시에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럼 봐봐요. 내가 의뢰를 하는데 일반으로 의뢰하든 전속으로 의뢰하든 의뢰하는 사람이 이전 의뢰할 수도 있고 뭐 취득 의뢰할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이 두 서식은 그러세요. 이전용일 때 기재하는 부분하고 취득용일 때 기재하는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을 거다, 안 돼 있을 거다? 돼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전 의뢰 받을 수도 있고 뭐 취득 의뢰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안 봐서 그런데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서식을 보면은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 중개계약서든 앞면이 있고 뭐 뒷면이 있어. 뒷면이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해서 기재하는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4번에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슨 사유다? 업무 정지 사유라요. 근데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라고 하면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 알겠어요? 4번. 이게 20회 기출문제인데 그 이후에 기출문제 이게 또 있었어요. 그렇죠? 다음 중 전속중개계약서의 권리 이전용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가 답이 취득용일 때 기재할 걸 답으로 찾아라라는 것도 한 문제로 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서식을 봐두시라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서 안에 보면 서식이 많잖아. 모든 서식을 다 꼼꼼히 볼 필요는 없어. 그렇죠? 대충 보면 되는데 꼼꼼히 봐야 되는 서식이 뭐다? 딱 3개가 있어요. 꼼꼼히 봐야 되는 서식이. 그렇죠? 일반 중개계약서 꼼꼼히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되고 전속 중개계약서 꼼꼼히 봐야 돼. 그렇죠? 그리고 뭐 확인설명서 있죠? 확인설명서 이 3서식만큼은 꼼꼼히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거래계약서 서식은 법에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꼼꼼히 보고 싶어도 볼 게 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 3가지 서식은 꼼꼼히 봐야 돼. 아까 뭐 인장 등록 신고서가 어떻고 휴업 신고서가 어떻고 사무소 이전 신고서가 어떻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서에 다 수록돼 있어도 그런 것들은 이렇게 서식이 저 있네. 그럼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되는데 이 3서식은 꼼꼼히 봐야 된다 이 말이. 알겠어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기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의뢰인이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공개 요청했으면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공개하면 큰일 난다가 이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알겠어요?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되잖아. 공개할 경우에 권리자의 주소, 성명은 공개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공개하면 왜 된다?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손 탄다 그렇게 했잖아. 손 탄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3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다? 3개월이고 중개의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이전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5번 개업공인중 전속중개기간 때는 해당 계약서를 몇 년간?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전속중개계약이니까 5년. 틀린 것은 뭐? 2번이네. 6번 중개기간의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찾아라 해놨습니다. 기업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나?
없잖아. X죠. 아까 나왔던 거지. 니은 전속중개월책이라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은 매달이 된다. 3월이다. 5네. 그렇죠? 전속중개월책이라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5네. XOO 찾으면 되네. 답 1거에 있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출문제를 세 문제를 연속으로 풀어보고 있었는데 알겠어요? 한 번 냈던 지문이 재차 등장하는 경우도 있나 없나?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출문제는 꼭 점검을 하시는 게 기본 자세래요. 모든 자격시험의 수험생의 자세야.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 그 기출문제가 원래 40문제 다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또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아까 공법은 몇 점? 50점. 공시세법은 몇 점? 55점.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공법이나 공시세법은 50점이나 55점 맞추면 좀 그나마 합격 가능성 기대해봐도 되잖아.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한다, 공시세법 공부하는데 부담이 되잖아. 실제로 다른 과목보다는, 이 과목보다는 부담이 되잖아. 그렇죠? 기출문제만 섭렵을 해도, 기출문제집만 달아가 섭렵을 해도 그 점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새가 빠지게 엉뚱한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엉뚱한데 시간 낭비한다 가르치는 뭐하지 단점. 왜냐하면 그 과목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과목 공법 60점 7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과목 두 과목이 공부하기가 힘들잖아 사실은. 그렇죠? 읽어도 뭔 소리도 모르는 소리가 많은데. 그래 이 과목은 그래도 읽으면 뭔 소리인지 감은 오잖아. 그렇죠? 그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이런 게 했는데. 7번 개업공인중개사 어른 2024년 7월 1일 X주택의 매도일인 각과 유효기간 2개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어쨌든 전속 체결했다네. 설명을 틀린 것은 1. 어른 개업공인중개사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 있나 없나? 있지. 위반하면 의리 업무정지잖아. 2번 갑이 누구? 매도 의뢰인이네. 그러세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했대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어른 정보를 공개하면 되나? 안 되잖아. 개업공인중개사 매도 의뢰인 갑은 전속중개계약서에 희망지역을 기재해야 한다 해놨습니다. 자, 갑이 매도 의뢰인이가 매수 의뢰인이가? 매도 의뢰인이잖아. 여러분들이 매도 의뢰하면서 알겠어요? 매도 의뢰하면서 희망지역 하는 거 이야기할 이유가 있나? 없잖아. 오히려 희망지역은 매수 의뢰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틀린 거죠? 에? 4번 갑이 동년 7월 30일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알겠어요? 그러한 경우 중개보수의 50%에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리 중개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잖아. 알겠어요? 유효기간 지났나 안 지났나? 안 지났잖아. 알겠어요? 5번 매도의뢰인 갑이 동년 8월 30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의뢰인 갑은 개업공인중개사 을에게 중개보수에 대한 금액을 뭐로 지불해야 된다?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세요. 위약금 지불의 의무다 했는지 그러세요. 괜히 갑을 병 해놓고 해놨지만은 별거 없다 이 말이지. 그러세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봐봐요. 이렇게 갑과 을 등장시키고 연도를 등장시키니까 문제를 읽기가 껄끄럽나 안 껄끄럽나? 껄끄럽지. 그러세요. 내용은 별거 아니지만 8번 문제로 갑니다. 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출근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어디에다가 정보를 공개해야 되노? 일간신문 동그라미 쳐요. 공개해야 된다. 어죠?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되는데 거래정보망을 가입 안 했으면 어디에 공개할 수밖에 없노? 일간신문에 공개할 수밖에 없잖아. 알겠습니까? 오직.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나중에 창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의뢰인으로서 여러분한테 전속중개 의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잖아? 공개해야 되는데 거래정보망에 가입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면 어디다가 공개해야 되노?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되잖아. 그럼 일간신문에 공개하면 돈 많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많이 들어가지. 많이 들어가지. 그러면 전속으로 중개를 조수받을 때를 대비해서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해놓는 게 낫다 안 낫다? 낫다라는 소리. 아니면 그때 가서 새로 가입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 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전속으로 의뢰오는 의뢰인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차츰차츰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8번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알려줘야 한다, 늘어진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 말은 뭔 소리냐? 이런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라고 의뢰인한테 알려주라라는 소리잖아. 이거 안 알려주면 뭐고? 업무 정지사유다. 3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공개해야 한다 해놨습니다. 그러세요. 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자꾸 바깥을 일이 아니고. 자, 여보,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하는 게 있나? 뭐 없잖아요. 그럼 O가 X가 X잖아. 그럼 이것도 어디서 왜 왔다 안 왔다? 왜 왔다? 어디서 왜 왔노? 확인 설명 사항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아까도 했지만 전혀 엉뚱한 데서 끄집어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4번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은 공개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임대차에 관한 전속 중개 계약책이라 한 경우 공시지가는 필수 공개 사항이 아니다. 요 봐봐요. 요 색깔도 바꿔놨잖아.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놨죠. 공개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필수 공개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네.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이게 화면을 딱 보니까 답이 쉽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는데 엄마 답이 이 화면 안 본 상태에서는 답을 빨리 못 찾겠죠. 그러면 이제 한숨만 푹푹 나오죠.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 자료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게요. 그러니까 이 결국 봐봐.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서 안 본 거 아니잖아. 시간 없어서 안 본 거잖아. 중개사 공부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하는 거 100% 맞는 소리예요. 어찌됐든 간에 시험 저거 하게 가려고 하면 없는 시간 짜내가 자꾸 봐야 되는 거야. 자료를. 그러세요. 자료를 열심히 시간 짜내가 본 사람은 합격, 안 본 사람은 뭐 불합격 이렇게 생각하면 돼. 머리 좋고 나쁘고 필요 없어. 알겠어요? 학력 좋고 안 좋고 필요 없어. 알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알겠어요? 딴 거 없어. 그 다음 한 문제만 더 풀고 쉬었다 갑시다. 뒷페이지 9번 봐봐. 갑자기 계산 문제가 나오네. 별거 아니라 이거. 이것도 기출된 문제입니다. 옛날에. 그러세요. 개업공인중개사 의뢰인 각과 전속중개를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조했다. 갑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했대요. 여기까지 읽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은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아니잖아. 그 대신에 소요된 비용은 줘야 되는데 안 줘야 되나? 줘야 되는데 잘 들어요. 아주 문제 풀지 마. 그죠? 중개 보수의 몇 프로?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주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저 칠판 봅니다. 그러세요. 중개 보수가 그렇죠. 100만 원이라면은 얼마? 5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이 30만 원이래. 그럼 50만 원 범위 내에서 얼마 준다? 30만 원 주라는 거잖아. 그럼 답은 30만 원이죠? 근데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하잖아. 자, 근데 중개 보수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게 돼 있나 안 하게 돼 있나? 합의한 바가 없으면. 합의한 바가 없으면. 자,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는 게 잘 봐봐요. 그래서 잘 봐요. 잠깐만, 우리가 공부한 바 있다는 말.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 준다. 근데 그러면 중개보수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중개보수 공부한 걸 떠올려봐봐.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되잖아. 그럼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합의하게 돼 있잖아. 그러면 법정 중개보수와 약정 중개보수는 같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어린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 지불하란 말이지. 그럼 중개보수하는 게 이걸 말하나 이걸 말하나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 이 문제는 같게 내놨는지 다르게 내놨는지 한번 봅시다. 어리 중갱이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 30만 원. 근데 갑과 을간의 약정한 보수는 얼마? 100만 원. 거래 예정가를 기준으로 한 중개 보수 상한액은 얼마? 120. 자, 120만 원 밑에다가 법정 중개 보수라고 적어봐봐요. 그럼 법정 중개 보수는 얼마인데? 120인데 약정은 얼마다? 100이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봐봐요. 120에 50%, 100에 50%. 이게는 약정을 기준으로 하나, 법정을 기준으로 하나 똑같이 30 아닙니까? 60의 범위 내에서 30, 50의 범위 내에서 30. 이러나 저러나 얼마? 30이 되는 거야. 답 얼마? 30만 원이죠. 맞잖아. 소요된 비용 지불하니까. 맞죠? 답 30만 원. 근데 만약에 소요된 비용이 지금 문제가 30만 원 돼 있잖아? 근데 소요된 비용이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자, 50만 원이라고 하고 60만 원이라고 합시다. 문제를 바꿔가지고 소요된 비용을 30이 아니라 6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얼마? 50이 답이 될 거고 법정을 기준으로 보면 얼마? 60이 될 거고 답이 달라졌던 거야. 자, 그러면 약정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법정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약정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약정을. 약정이 없다면 뭐를 기준으로? 법정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제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문제 내는 사람이 약정 보수와 법정 보수를 100만 원과 120만 원 같이 소개해 나오면서 소요된 비용을 얼마로 써놓는 바람에 30을 써놓는 바람에 따질 필요도 없이 그만 답이 30이 돼빈 거야. 알겠어요? 문제를 쉽게 내서 그런 거지. 알겠어요? 쉬었다가 갑시다. 됐죠?